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위나 명성을 빌려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취업한 의혹에 대한 뉴스를 보셨나요? 그 사람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권세를 빌린 것일까요? 또는 유명 연예인과 친분이 있다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도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자신의 매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 선조들은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 시대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오늘은 이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깊은 교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우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빌린 권위의 허상과 진정한 실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전국시대의 초나라로 함께 떠나보시죠. 기원전 300년경 중국 대륙은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7개의 강대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죠. 그 중에서도 남쪽의 초나라는 광활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방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수도 영은 웅장한 성벽과 화려한 궁전이 있는 도시로 그 규모와 아름다움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이 초나라를 다스리던 군주는 선왕이었습니다. 선왕은 용맹하고 야심찬 군주였지만 국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고 다소 경솔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소해율이라는 뛰어난 인재를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소해율은 지략이 뛰어나고 정치적 수완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내정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덕분에 초나라는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소해율이 재상이 된 이후 북방의 여러 나라들은 초나라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해율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고 초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왕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초나라의 군주인데 왜 다른 나라들은 자신보다 소해율을 더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은 점점 선왕의 마음속에 불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초나라의 왕인데 왜 다들 소해율을 더 무서워하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군. 선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점점 소해율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해율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해율의 능력이 초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그를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선왕의 고민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강을이라는 신하였습니다. 강을은 재능은 평범했지만 왕의 마음을 읽는데 탁월했고 기회가 오면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왕이 소해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선왕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선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한 일을 발견했네. 북방의 제후국들이 나보다 소해율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선왕의 말에 신하들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소해율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그의 권력이 커진 것을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을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속의 모든 짐승들을 지배하는 왕이었죠. 어느 날 호랑이가 사냥을 하다가 한 마리의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강을의 이야기에 선왕은 흥미를 보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며 집중했습니다. 여우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꾀가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여우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게.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걸세. 나는 천재로부터 모든 짐승의 왕으로 임명받았다네. 만약 네가 나를 해치면 천재의 노여움을 사게 될 거야. 선왕은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여우의 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며 강을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여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모든 짐승의 왕이라면 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지? 내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여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산속을 걸어보자.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고 도망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강을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선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선왕은 완전히 이야기에 몰입한 상태였습니다. 호랑이는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산속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짐승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토끼, 사슴, 멧돼지 모두 여우와 호랑이를 보자마자 달아났습니다. 선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의 결말을 기다렸습니다. 호랑이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정말 내 말이 사실이구나. 모든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하는군. 호랑이는 여우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여우는 호랑이의 보호를 받으며 산속에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짐승들이 도망친 이유는 여우가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무서운 호랑이 때문이었습니다. 여우는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자신의 권위를 세운 것이죠. 강을의 이야기가 끝나자 선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자신과 소해율의 관계를 빗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내 말은 소해율이 여우이고 내가 호랑이라는 것인가? 강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감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방의 제후국들이 소해율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소해율 자신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초나라의 강력한 군사력과 전하의 위엄 때문입니다. 소해율은 전하의 위세를 빌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왕은 강을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해율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해율의 능력이 초나라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선왕은 소해율을 더욱 가까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해율이 정말로 자신의 위세를 빌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해율은 선왕의 변화를 느꼈지만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초나라의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방의 제후국들은 초나라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초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조공을 바쳤고 초나라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소해율이 정말로 여우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초나라를 위해 일하는 충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왕은 소해율을 궁으로 불러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소해율에게 강을이 들려준 호가호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해율, 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여우인가? 아니면 진정한 초나라의 충신인가? 소해율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여우라면 전하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없이는 여우가 위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권위는 전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제가 북방의 제후국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오직 전하의 위엄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전하의 뜻을 받들어 초나라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소해율의 솔직한 대답에 선왕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해율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초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해율은 여우가 아니라 진정한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강을의 의도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소해율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을야말로 진정한 여우였던 것입니다. 그는 선왕의 위세를 빌려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선왕은 이 사실을 깨닫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강을을 불러 직접 대면했습니다. 강을, 네가 나에게 들려준 호랑이를 등에 업은 여우의 이야기는 사실 너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너야말로 내 위세를 빌려 소해율을 몰아내고 내 지위를 높이려 한 진정한 여우가 아니냐? 강을은 선왕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선왕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강을은 궁에서 쫓겨났고 소해율은 계속해서 초나라의 재상으로 일하며 나라를 번영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로 정리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위엄을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자신의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호가호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권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자신의 능력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지 남의 힘을 빌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또한 남의 권세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그 권세가 사라지면 자신의 위치도 함께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고전 전국책의 초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알려진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호가호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권력과 권위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호가호위는 여우호, 거짓가, 호랑이호, 위엄, 위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린다는 뜻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권한은 없으면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핵심은 가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는 빌리다, 거짓, 가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나 권위 없이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권력이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가호위의 이야기는 중국 전국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교훈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특히 권력과 권위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능력과 빌린 권위의 차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호가호위는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나 왕의 측근이 군주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종종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고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호가호위는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가호위의 의미는 단순히 정치적 맥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빌려 동료들에게 위세를 부리는 사람, 유명인과의 인연을 과시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 또는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모두 호가호위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가호위의 교훈은 진정한 권위와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남의 권세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권세가 사라지면 자신의 위치도 함께 잃게 됩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동물들을 위협할 수 있었지만 만약 호랑이가 사라진다면 여우는 다시 약한 동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과 인격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호가호위는 권력의 본질과 사용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소해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강을처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호가호위의 이야기는 또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왕은 처음에 소해휼의 능력과 충성심을 의심했지만 결국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이는 좋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 사람을 보는 눈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리더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순간에 여우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쉽고 빠른 성공을 위해 남의 권세를 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호가호위의 이야기는 그런 방식의 성공이 얼마나 허약하고 일시적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자신의 진정한 능력과 인격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가치를 제공할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 사회는 여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